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중국 전기차 국내 진출을 앞두고 진행된 조사에서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 전기차 승용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높았지만 이 가격 등 판매 조건에 따라서는 구매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2년 내 신차 구매 의향이 있는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저렴해도 중국산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절반 정도는 국산 가격 대비 50에서 80% 수준일 경우에는 구매 고려, 반면 국산과 비슷할 경우라도 구매하겠다는 의견은 10%도 안 됐습니다. 요즘 우리 언론이나 SNS를 보면 중국 전기차에 관한 기사나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의 BYD도 얼마 전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내년부터 가성비를 앞세운 전기차로 본격적인 진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성장한 후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배터리 자동차 전세 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는데요. 미중 간의 신무역 전쟁, 이제는 패권 전쟁으로 해야 하나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일련의 반도체 제재들은 중국 전기차 산업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유럽 진출이 올 가을 독일 파리 모터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입니다. 10월 8일 중국 전기차 기업인 니오는 베를린에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주요 시장에 자사 3개 차종에 대해 리스 형태로 서비스를 한다고 했고요. BYD와 독일 렌트카 업체 시스트의 10만 대 전기차 공급 계약은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유럽 진출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 진출 교두보로 이 보조금과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노르웨이를 첫 번째 기착지로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니오나 BYD는 올해 노르웨이와 같은 중간 기착지를 거치지 않고 유럽 자동차의 중심 BMW, 포르쉐의 나라 독일로 직진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산 전기차들이 EU와 같은 성숙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건 전기차의 성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었지만 한층 더 성숙한 서방의 전기차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더 중요한 건 전기차와 같은 신에너지 차량은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전자 제어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부분에서 이 다량의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는 올 9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이 통계차를 보면요. 9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승용차와 상용차를 포함해서 70만 8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9%나 증가했고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27.1%로 미국과 유럽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8월 유럽 14국에서는 총 63만 9,100대의 차량이 판매되었는데 14만 5,500대가 신에너지 자동차, 그중 8만 9,800대가 순수 전기차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성장시켜왔지만 이런 보조금 정책도 내년에는 종료될 예정이라 중국 내 전기차 시장도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래도 중국 국내에서 신에너지 차량을 구매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달려면 오랜 기간 기다리거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비싼 추가 비용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데 신에너지 차량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너지 전환 시기에 자동차 산업은 변화를 겪었고 시장은 재편됩니다. 내연기관에서 신에너지 차량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EU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유럽과 미국의 대형차들은 경제적이지 못한 차량으로 인식됐고 그 틈을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배기량이 작은 경제적인 차량을 앞세워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신앙증권의 보고서를 보면요, 2020년 6월과 7월에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13.4% 그리고 21.6%로 코로나 충격 이후 자동차 산업이 가장 먼저 회복됐습니다. 2020년 중국 전체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조 8,650억 위안으로 GDP의 10.41%의 규모의 자동차 산업은 중국 경제를 이끄는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중국에 대한 맞춤형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악관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보다 몇 세대만 앞서면 된다는 전략으로 반도체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히 인공지능에 중요한 자동차, 통신, 군수 산업을 타겟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미국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반도체 칩들은 이번 수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규제를 확대 강화하거나 중국 전기차의 주요 반도체 공급사 중 하나인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대중 수출 심사를 강화한다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31일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엔비디아 A100과 H100 등 이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출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반도체 칩들은 전기차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자율주행을 포함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는 필수적인 반도체들로서 니오나 쇼펑, 리샹과 같은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엔비디아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니오는 엔비디아의 협력을 시작한 최초의 중국 자동차 회사로 2022년 말 엔비디아 A100으로 구축한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2021년 자동차용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1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미래 자동차들의 반도체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미국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대중 수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에는 일반 자동차의 2배가 넘는 약 3,000개의 반도체 칩이 사용된다고 연설한 적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를 보면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칩 개발을 시작해서 니오와 샤오펑은 수백 명의 반도체 칩 연구 개발팀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칩 설계 능력이 있더라도 반도체 제조가 어려운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한계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체 반도체 개발에는 전례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경우 현재까지는 중국 내 파운드리 업체에서도 대부분 생산할 수 있지만 AI 기능에 네트워크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는 레벨 3, 레벨 4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훨씬 더 높은 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중국이 그때까지 경쟁력 있는 반도체를 자체 생산해 내지 못한다면 중국 전기차 산업은 본격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대중국 제재 조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중국 시장을 위해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한 A800이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중국에 제공한다고 한 겁니다. 대중국 제재의 맹점을 찾아서 중국이 한숨 돌릴 기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큰 논쟁거리가 됐을 겁니다. 대중제재 조치로 22년 3분기에만 4억 달러 매출이 감소한 엔비디아로서는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 이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이라 제2, 제3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부는 올해 말부터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 셔틀 그리고 2027년에는 레벨 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